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계엄령.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북한군을 도발하게 하고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 실행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데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은 시한폭탄입니다. 나라가 살 길은 탄핵뿐입니다. 계엄군은 창문을 파손하고 국회를 짓밟았습니다. 계엄군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고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말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국가 자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사고는 떠받들기만 했던 국민의힘과 달콤한 소리만 해댔던 주변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국가는 사실상 반윤석열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절 루이 14세가 말했던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곧 국가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설마 또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어떤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만취한 운전자가 대한민국 핸들을 잡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용해인 의원은 윤석열의 국군 통수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 말합니다. 윤석열이란 존재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회 권능으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사퇴할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할 인간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한밤중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치권의 긴박했던 대응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움직임입니다. 야권 6개 정당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관건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규모, 즉 친한동윤계 의원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의결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충격이 컸던 만큼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개혁신당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동참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개헌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하는 헌법 규정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건 내란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검이 임박하자 이를 피하려고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야권은 5일 0시가 지나자마자 바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빠르면 6일 즉각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행동에 나설 수 없게 최대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여당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제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 192대 여당 108의 현 국회 구도에선 국민의힘 이탈표 8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탄핵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한 목소리로 내란죄 형사고발의 뜻을 모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 하야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돌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법계엄 규탄한다. 내란 행위 수사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일 뿐 아니라 강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며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개혁신당도 대통령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죄 고발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파장으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서 보신 내란죄 적용은 가능할까요?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고 본청 앞에서 보좌진과 충돌하자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습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각각 움직인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도를 지나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 정상적인 어떤 논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것도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의 죄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역시 그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이나 탈당 권유는 물론 탄핵까지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공범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